일단 내일 지표상으로 FOMC 제롬 파월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기 때문에 조금은 소방 상태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으로 따지면은 지수를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지수를 판단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황을 좀 아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뭐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기존에 뭐 차트 분석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 지표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 시진핑의 말 한마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가지고 흐름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객관적으로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선물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선물을 이제 기본적으로 전 BTC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메이저로 하는 게 편하겠죠. 없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롱을 잡을지 숏을 잡을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바닥에서 롱을 잡아야지 꼭대기에서 롱을 잡아버리면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세력들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단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죠. 1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 정도로 1000만 원을 만들고 10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 뒤에 1억을 만드는 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차가 됐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트레이딩 investing.com부터 좀 들어가 봅니다. investing.com 쪽에서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뉴스 쪽으로 들어가서 경제 캘린더 한번 보죠. 경제 캘린더.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어요. 미국만 보십시오. 여기 미국, 아메리카, 미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3개 정도짜리만, 예, 이게 중요한 거. 별표 3개짜리. 다들 아시죠? 그리고 적용하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은 내일, 오늘 요걸 누를 수가 있어요. 내일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2월 12일 수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연방준비제도 페드 파월의 증언이 있어요. 뭐 여기서 야 인플레이션이 많아가지고 금리를 내려야 되나? 아니야, 생각보다 고용자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 괜찮아.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봤더니 생각보다 예측은 0.3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내려갔다 아니면 올라갔다,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겠죠. 내일이 굉장히 실은 더 중요한 날이 될 거라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크게 체크할 건 없다. 단지 내일을 긴장해야 했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뭔가 움츠려들 수도 있어요. 왜? 이거를 체크하고 가고 싶기 때문에 어떤 강한 상승 랠리나 강한 하락을 나오기에는 좀 힘들다. 물론 뭐 트럼프가 헛소리하면 또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건 코인 글라스인데 ETF 쪽으로 가봅니다. 자, 비트코인 ETF 오브뷰. 그러니까 지금 작년 1월달 이후 ETF가 승인된 이후에 지금 ETF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요 최근 거를 보시면 돼요. 예, 최근 거 요거를 봅시다. 블랙록 걸 볼까요? 바이낸스 거, 피델리티, 아크.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ETF는 똑같으니까. 요렇게 한번 보시면 최근에 잘 보세요. ETF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강한 상승 랠리가 만들어집니다. ETF 자금이 들어오면 강한 상승 랠리. 근데 이 빠진 부분들 보이죠? 그럼 내려가요. 일시적으로. 빠진 부분 보이시죠? 내려갑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ETF 자금은 여전히 뭐하다? 견조하다. 지금 전체 기준,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이 다 지금 상단에 올라와 있잖아요, 자금들이. 그래서 여전히 수급이나 유동성은 나쁘지 않다. 지금 코인의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퀀트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암호화폐는 제일 말씀드리지만 거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거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소.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가격이거든요. 이 하얀색은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지금 거래소 보유량은 뭡니까? 보유량이 보라색이거든요. 보유량이 밑으로 지금 완전 내려가 있네.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거래소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냐면 매도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갑에서 거래소로 오는 것은 내가 매매 중에 뒤에 매자죠. 매도 매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있죠. 많아진다는 것은 하락을 뜻합니다. 반대로 거래소의 양이 적어진다. 이렇게 적어지고 있죠.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승을 뜻해요. 지금 상승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거래소에 있는 걸 빼가지고 지갑으로 갖고 있다. 홀딩하고 있다는 거. 홀딩. 이해 가시죠? 이거를 선물 쪽으로 얘기를 하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되고. 자, 그리고 펀딩비를 한번 봅시다. 펀딩비. 펀딩비가 참고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펀딩비 빨간색 보이시죠? 예, 이게 0입니다. 기준이 0이고 0 이하로 내려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예, 아무도 펀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펀딩을 안 하니까 펀딩의 비용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좀 해줘. 돈을 줄 테니까 좀 해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펀딩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펀딩하겠다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비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일시적으로 살짝 펀딩비가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지금 다들 펀딩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렇게 고점을 나왔던 이런 펀딩비, 엄청난 펀딩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보다 여력이 있다.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상승 여력이. 펀딩비로 봤을 때도 이제 초기 상승의 부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펀딩비를 보면서도 지금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 고래 형님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거래소의 고래 형님들의 이제 비율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비율이 0.3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면 여전히 고래들의 활동은 굉장히 풍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최근에는 0.53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고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고래들은 중장기 투자를 위주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저점을 바닥을 지지하고 있다. 이 가격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90K가 무너지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지표 한번 봅시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면 이제 코인베이스를 왜 체크를 하냐면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많은 기관들의 자금들이 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기관의 이런 자금들 그리고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수급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기준 0인데 0 이하는 빨간색으로 해서 마이너스, 0 이상은 녹색으로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뭡니까? 마이너스는 시장이 빠지는 구간, 반대로 플러스의 상단에 올라와 있는 구간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당겨서 보면은 지금 현재 플러스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반등을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일단 룸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시면 85K 보이시죠? 85K와 80K 이 사이로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랍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포지션을 내가 잡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이때는 그냥 엑싯을 하던가 아니면 숏의 형태의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제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봤고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간간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일단 내일 지표상으로 FOMC 제롬 파월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기 때문에 조금은 소방 상태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시장에서 유동성은 풍부하다.
ETF 자금도 풍부하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상승을 위한 룸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지켜보면서 롱배팅을 한번 강하게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도 이 고점 형성 보이시죠? 이 채널 상단이 어느 정도 지금 벗겨낼 때가 지금 되어졌어요. 사실상 이것을 뚫고 날아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이것이 조만간 이 구간에 저는 이제 내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내일 밤 12시에 기전에 제롬 파월의 이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밤부터 이런 움직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뭐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신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매매를 같이 하고 있고 자, 이 화면은 제가 직접 이제 매매하고 있는 선물 화면이죠. 좀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96000 계속 말씀드렸던 가격에 실제 매수한 거를 좀 체크해 보고 있고 마켓 현재 가격은 9760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들어가지면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크로스 로그를 잡았고요. 30배짜리 때렸습니다. 비트코인 USDT면 좀 합니다. 가끔 XRP나 도지 정도 수준인데 선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작은 종목을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왜냐면 레버리가 있기 때문에 욕심낼 필요 없고 지금 리얼라이즈 아직 실현 전에 수익은 101.55 요거 이제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100불 정도 현재 수익이 나 있습니다. ROE로는 49.58%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얼라이즈 P&L은 요거는 이제 수수료예요. 수수료가 다 합쳐서 4.2달러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수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시장에서 제가 직접 매매한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클로징 롤은 제가 이제 전고점인 106K 이거 보이시죠? 자, 이 자리에 주문을 아예 넣어놨어요. 보시면 오픈 오더라고 보시면 나오죠? 크로스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클로즈를 하는 거예요. 10600 이렇게 아예 그냥 해서 나오면은 나간다. 그 이상은 내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1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 3개월 뒤에 1000만 원 만들 거고 또 3개월 뒤에 또 1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하실 분들 아래 하단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거기에 럭키 7 7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전 영상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